예,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로또 1128회차 1등 당첨 복권수 63개. 주작일까? 아닐까? 자, 1128회차 2024년 7월 13일 당첨 복권수가 무려 63개입니다. 사상 최대죠. 1등 당첨자가 63개가 나왔습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라고 하는 1등 당첨자가 63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1019회차고요. 2022년 6월 11일입니다. 당첨 복권수는 50개입니다. 그래서 수동 자동 이렇게 해가지고 총 63군데에서 나왔고요. 물론 중복인 곳이 있습니다. 경북이랑 부산 그리고 강주 중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128회차는 63개, 1127회차는 12개, 1125회차 12개, 1068회차 19개, 1013회차 5개, 1118회차 19개, 1004회차 15개, 1019회차 두 번째로 많죠. 50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라고 봤을 때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이런 로또 번호를 주는 사이트가 있죠. 수동이 50개가 나왔는데 그 50개가 나왔는데 5개 이상 매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복은 있어요. 중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5,000원짜리를 구입하면 그 5,000원짜리가 5줄에 있잖아요. 5줄 모두가 당첨된 게 안 나왔다는 건 분명히 이런 로또 번호를 주는 로또 사이트에서 번호를 받아서 수동으로 기입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게 중에 본인이 직접 기입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고요. 이 수동 52개는 대부분은 이 로또 사이트에서 준 번호를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로또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서 회원들 몇 명이 운 좋게 그 번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입을 했죠. 그리고 토요일 날 로또 추첨하는데 하필 그 번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2년 전에 한번 50개 이상 나온 거는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50개 이상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장은 아니고 특정 사이트에서 번호를 줬는데 그 번호를 받은 사람이 우연히 50명 가까이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걸 주작이라 생각할까? 그동안 이 동행복권의 삽질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즉석복권이라죠. 1,000원 주고 편의점이나 복권 판매점에서 파는데 이걸 구입을 해갖고 동전 같은 걸로 긁습니다. 위에 안 씌워져 있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풀렸다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즉석복권이 58회차가 오류가 생겨서 20만 장을 회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20만 장 일단 숨겨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20만 장을 회수를 했는데 일단 사람들은 그걸 샀잖아요. 58회차 샀는데 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죠. 그러면 20만 장 안에 1등이랑 2등이 있을지도 모른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동행복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5억 원, 1등이 5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한이 다 했는데 찾아가지 않았대요. 57회부터 62회차까지 1등 복권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등조차도 17회는 단 한 장, 2등 단 한 장인데 58회차는 무려 5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킹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킹 사고를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그런데 이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 동행복권이 하는 꼬라지가 더 웃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해킹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자가 누구냐면 기재부입니다. 근데 이 해킹 사고 일어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기재부 연락처를 삭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재부 연락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동행복권이 이때까지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작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권은요, 이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이거를 만약 세금으로 한다면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권을 판매하고 난 수익의 일정량은 이걸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한테 주더라도 저항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 제도를 하고, 그리고 집이 없는 저소득들에게는 주택을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소득층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주택용 소방시설 등등도 보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이란 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시스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공정성을 답보해야 될 그런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또 잘 안 삽니다. 왜? 로또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안 삽니다. 왜 사냐면 불우연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 1,000원, 2,000원 사거나 혹은 어쩌다 한 번씩 5,000원짜리 삽니다. 매주 5,000원, 만원씩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불우연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1,000원, 2,000원이나 혹은 가끔 5,000원을 산다는 거죠. 차라리 돈을 번다, 확률에 베팅할 거면 로또가 아니라 미국 지수 추종 ETF 혹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장기 적립식 투자가 저는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자동 당첨자는 지금 빡칠까 좋아할까? 세금 떼면 3.3억인데 과연 좋아할까요? 아니면 빡칠까요?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정부와 기재부 그리고 동행복권은 이번 당첨자가 많이 나올 경우의 수는 극히 희박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필 그 번호가 특정 로또 사이트들에서 회원들에게 뿌렸는데 그 번호가 많이 갔고 그리고 그 번호가 운 좋게 이번에 토요일 날 나왔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